안녕하세요. 시큐리티 리더 시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죠.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비난을 받는 상황이 온다면 어떡할까? 바로 온라인 마녀 사냥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인터넷 생활이 많이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인터넷에 나오고 서로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서로에 대한 품평, 그리고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현상이 일어났죠. 이런 마녀 사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마녀 사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이 다양한 SNS가 등장함에 따라서 연예인, 유명인뿐만이 아니고 일반인까지 익명성, 확산성을 기반으로 진위를 따지지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커뮤니티를 확산시키고 서로 막 안 좋은 댓글, 악플이라고 하죠. 악플들을 남긴 행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연예인 기반으로 그런 얘기들 많이 돌았고 그리고 그냥 소문으로 전파됐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온라인 생활을 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핸드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SNS 활동하시잖아요. 카카오톡부터 시작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정말 무분별하게 그 정보들이 확산되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죄자라든지 인성이 문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막 퍼진 다음에 결국은 지나고 봤더니 사실이 아니었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었다. 라는 부분도 꽤 많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될까요? 특히 한면 목표로 특정이 되면은 온라인 글 하나만으로 아예 혐의를 확정짓고 무차 회표시키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들이 바로 김포 교육교사 사망사건, 광주 맘카페 난포운전 사건, 240번 버스 사건, 최선당 사건 같이 온라인 마녀 사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당하는 사람은 자살까지 생각하실 정도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알고 보면은 그게 허위 사실인 경우도 많아서 실제로 입건된 케이스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마녀 사냥에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군중 심리에 휩쓸려가지고 전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에 알아보겠지만 이러한 글을 전파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구분돼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단순하게 흥미거리, 재밌는 내용이라고 해서 전달하게 되면은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언론이나 수사기관에서 분명히 조사를 하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내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공표될 때까지 판결이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하지 않고 기다리는 성숙한 온라인 문화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저희 형사처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형사 피고인은 유죄 확정될 때까지 무죄를 추정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아직은 확신이 안 되고 그 사람이 유죄 확정이 아니잖아요. 한쪽 말만 들은 상태에서 그 사람 비난에 걸린 누구한테 있을까요? 그 누구에게도 그 권리가 있진 않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번엔 피해자 입장에서 좀 말해보겠습니다. 이미 이런 사건에 내가 만약 피해자 입장으로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슈가 발생한 경우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SNS 댓글들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원 글이나 기존 내용들은 신고나 대응을 위해서 체크하고 증거는 수집을 해야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보게 된다면 여러 SNS 통해서 반응들이 나올 거고 악플들이 달릴 거라 정신건강을 해칠 뿐더러 굳이 좋은 영향을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실제 너무 억울하고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죄는 정확하게 이런 명칭은 없습니다. 명예훼손, 허위사실 공표,
신용훼손과 같은 다른 목적의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이후에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기존의 법무법인을 통해서 변호사와 상담 받으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일일이 다 그걸 캡처하고 대응하고 하기에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고요. 법적 문제인 이상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서 대응을 하시게 된다면 그 대리인이 충분히 법적 조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건들을 대응을 해주시기 때문에 최소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게 사건은 고소가 되는지 아니면 고소하기에는 아직 내용이 부족한지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거 변호사 하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돈도 많이 들고 이거 그냥 포기할래요. 그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문제가 아직까지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피해받은 쪽이 증명 책임지고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법무법인 변호사들하고 얘기해 보시는 거와 아니면 실제 형사 고소를 하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시고 제출하시면은 이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대응 가능합니다. 연예인이나 보통 유명인이라는 케이스는 그런 부분이 전부 많이 이용되고 있겠지만 일반인이더라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한번 알아보시고 같이 진행해 주시면 더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입니다. 근데 다시 원론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이 부분은 사이버 문화 자체가 성숙이 돼서 자체적인 규칙을 정하고 추후에 이런 식의 하는 행위 자체를 안 좋게 보는 걸로 해야 됩니다. 이러면 온라인 많이 사용하는 행위가 너무 자행되고 이 행위 자체를 사람들이 비성숙된 문화라고 인지를 해야지만 이런 자정적인 변화를 해야지만 이런 온라인 만사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럼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온라인 마녀사냥 위협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일단 군중심리로서 흥미거리로만 전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피해자라면 내가 피해자라면 법무법인 아니면 또 무료 법률 상담과 같은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하니까요. 피해자로서 너무 당황하고 움츠러질 수는 있겠지만 다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